본 차트 분석은 리딩의 목적이 없고요. 이 차트 공부의 목적, 어떻게 분석하느냐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둔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립니다. 매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11월 4일날 살펴봤던 거고요. 11월 4일날 살펴봤던 거고, 주봉, 일봉, 하락관점, 우세였고, 4시간봉 건조세, 1시간봉이 상승세, 지표상 고점. 그러니까 1시간봉의 힘은 괜찮았지만 지표상의 고점이었다는 것이 11월 4일날 이날 캔들에서 발견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상승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115원 이상의 일봉 마감이 필요하다. 지금 상승 추세로 전환시키기 위한 가격대까지 올라온 거죠. 그죠? 자, 이거 추세 살펴볼게요. 우선은. 자, 추세 상태, 주봉 상태는 우선은 좋지 않은 상황이나 요거 이 상태에서 주봉이 마감돼서 다음 주 주봉이 시작이 된다. 그죠? 그렇게 되면 요거 이 수평적으로 조금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상승으로 좀 돌려본다는 것보다는 조금은 시간 조금만 더 넣어줘. 그러니까 조금 뭐 한 방에 요렇게 팍 올리는 것은 우선은 조금 차트가 일반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 물론 그 경우가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조금 힘들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주봉은 해주고 있었고요. 우선은 요 내용상에서 이 주봉 상황은 하락 관점이 우선은 우세해요. 그죠? 하락 관점이 우선 우세하고, 일봉의 장기 관점은 하락이지만, 자, 우선은 요거 상승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115원 이상의 일봉 마감이 필요하다. 115원 이상에서 시세가 올라가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스토캐스틱도 말을 듣는다는 거죠. 스토캐스틱도 말을 들으면서 우리가 실제로 트레이딩을 했을 때 이제 스토캐스틱이 말을 들을 때는 힘도 좋고 실제로 상승력도 괜찮아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이 22평선 위로 시세가 올라왔을 때는 이 종목들은 실제로 움직일 때 경쾌한 움직임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근데 22평선 아래로 시세가 내려가 있을 때는 조금 경쾌하지 못하고 조금 답답한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차트적 관점에서 얘기를 드렸을 때. 근데 지금 이 에이다나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리플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2평선 위로 올려주면서 시세가 조금 다이나믹하게, 그리고 시세 자체도 좀 잘 만들어주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캐시나 이오스 같은 경우, 방금 전 분석드렸던 비트코인 캐시나 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코인들에 비해 시세 상승률이 조금 더 좋지가 않죠. 그죠? 시세 상승률이 우선은 좋지 않습니다. 이 종목들도 22평선을 넘겨주면 우리가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보면서 시세 상승을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그러니까 조금 더 급하게 올려줄 수 있는 곳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저항점이기 때문에 그 저항점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22평선 올려주는 것은 어찌됐든 우리가 시세가 좋아지고 그 코인이 살아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추가 코멘트를 조금 더 드려야 되겠죠. 이제 115원 이하로 마감되지 않는다면 상승 추세 전환으로 전환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시간봉 이하에서 상승 추세는 상승 추세이며 단기 고점 신호는 포착되고 있다. 자, 1시간봉, 4시간봉 이하에서 상승 추세인데 단기 고점 신호만 포착되고 있다는 것이지 추가 상승을 못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요 의미가. 리스크 관리 부분에 잘 얘기를 주셨는데요. 리스크 관리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22평선 아래로 왔던 종목들은 대부분 그냥 아직은 죽은 종목이니까 잡지 말고 22평선 위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씩 잡아보는 것이 좋다. 이거 만약에 신규 진입으로 자리를 잡아본다면 요 자리가 이제 진입 자리로 되는 거예요. 그죠? 114원에서 115원. 예. 115원이 되고, 그 와중에도 일봉 마감을 조금 더 꼬리를 남기는 건 상관없다고 했어요. 캔들하고 이평선과의 관계는 가끔씩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어떤 거는 캔들 마감이 중요하나요? 꼬리가 중요하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캔들이 이렇게 발생이 되고, 정말 그림을 못 그리는구나. 자, 캔들 대충 보십시오. 자, 꼬리가 위아래로 발생이 되죠. 자, 이평선, 그 다음에, 플러스, 캔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평선과 캔들과의 관계를 분석을 할 때는 몸통의 마감입니다. 추세선, 그 다음에 지지 저항 자리, 지지선, 저항선 자리를 얘기를 할 때는 요거는 캔들의 꼬리입니다. 꼬리를 보는 거예요. 자, 요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가 이평선과 캔들의 상황에서는 몸통 마감이 어디에 되었느냐, 요거를 좀 중요시하게 보고요. 추세선과 지지 저항에 대해서는 그 꼬리를 본다. 그러니까 꼬리를 보는 거예요. 꼬리를. 자, 물론 캔들 하나만 가지고도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면 약 또 1시간 정도 강의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좀 접어두고요. 캔들 하나만 가지고 캔들 패턴 하나, 그 다음에 캔들의 모양, 뭐 캔들의 생성, 뭐 요거부터 시작을 하면 뭐 1시간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벗어 던지고 중요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요거를 볼 때, 에이다를 볼 때 115원 이하에서 캔들 마감이 되면, 그러니까 꼬리를 남기는 거는 상관없지만 이 마감 자체를 115원 이하에서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은 상승 추세의 지속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